창문 앞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외로울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예전에 본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의자가 하나뿐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건강 문제로 예전처럼 활발한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고 연인이나 친구가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을 때 그 거리감은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 존중을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친구와 만나면 공허함과 외로움이 잠시 사라질 뿐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되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가족이 덜어주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돈이 많아도 외로움과 공허함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정말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왜 외로운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특히 깊어지는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 5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80이 넘은 김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가끔 명절에만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러워. 밥상 다 차려놓고 마주 앉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게. 노년기에 배우자를 잃는 것은 단순히 동반자를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함께한 세월의 기억,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주던 사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나눌 수 있던 대화 상대를 한꺼번에 잃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는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과도 같은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또한 노년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회적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노년의 재혼이나 연애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새로운 관계 형성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싱글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혹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거나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싱글이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옆에 누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자꾸 타인에게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 의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서도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행복하고 만나지 않아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좌지우지할 힘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동반자도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노년의 외로움도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행복한 결혼은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되 항상 같은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혼자만의 시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빠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6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골프와 등산 사진을 올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클래식 음악회와 독서 모임에 관한 글을 올립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나만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 내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외롭더라고. 나이가 들면 우리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세대 간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발전은 노년층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 취향, 관심사는 더욱 뚜렷해지고 개성적이 됩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을 공유하고 이해해 줄 사람이 적어진다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신감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훨씬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이란 사실 텅 빈 도화지와 같아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삶,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오히려 다르다는 것에 가장 큰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개성과 관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자신만의 특별함을 인식하고 강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인대학 등을 통해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이 넘은 이 할머니는 과거 직장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몇몇은 건강 문제로 또 몇몇은 이사를 가서 모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전화통에 언제나 이야기가 넘쳤는데 이제는 간혹 울리는 전화도 대부분 광고 전화야. 친구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 중 하나는 친구 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들이 건강 문제나 사망으로 인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끊기고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만남의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던 친구들마저 멀어졌다면 친구들과 만나서 하던 일을 혼자서도 꿋꿋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으며
보고 싶은 영화를 혼자 보러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없더라도 전혀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활동들은 같이 할 상대가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들 역시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해야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우정을 쌓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정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2~3명에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것이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완벽한 우정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정의 깊이와 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비록 친구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남아있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간다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5세 최 할아버지는 자녀 3명을 모두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모두 성공했지만 현재는 모두 외국에 정착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한국을 방문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 영상통화나 하는 게 전부야. 집에 오면 그냥 벽만 보고 사는 것 같아.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과 관계의 변화는 외로움의 큰 원인이 됩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자녀들의 독립과 지리적 이동 증가로 인해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일상적인 교류와 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부모님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노인들에게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은 특히 상실감이 큽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정작 노년에는 그 관계에서 따뜻함과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의 서운함은 매우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도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분리는 건강한 가족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기술은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영상통화, 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자녀나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외에도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교류는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원과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양화함으로써 가족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감사함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오는 실망감과 서운함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소통과 교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연락과 짧은 방문에도 의미를 두고 그 시간을 충만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8 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고 퇴직 후에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합니다. 남들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마음은 잘 읽는데 내 마음은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워. 영국 유명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는 2가지 종류의 공감 능력을 측정했는데 하나는 말벌에 쏘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였을 때 등 느끼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따를 당하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등 느끼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 공감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힌 누군가의 상황에 더 잘 몰입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특정 성격 특성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완벽주의적 성향, 높은 자기 기대치 등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이 있는 경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이나 1대1 만남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민감하다면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분명히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 접근법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나는 항상 혼자일 거야와 같은 생각들을 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 형성 기술과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센터나 노인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방식과 깊이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직업적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사회적 역할 등 인생에서 중요했던 많은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한 일상의 활동 이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역할의 상실은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실존적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은 노년이 외로움 극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새로운 취미나 기술 습득,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세대와 나누는 것은 특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의미와 목적이 얼마나 강력한 정신적 지지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종종 사회적 고립과 혼동되지만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의 부재를 의미하지만 외로움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혼자 있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제약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의 어려움, 만성질환, 감각기능의 저하 등은 사회적 활동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립은 종종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외로움에 대처하는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체적 고립의 경우 교통수단 제공, 가정 방문 서비스, 온라인 소통 도구 활용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활발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더 깊은 정서적 연결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외로움에 양면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으로는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관심사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와 정보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노인들은 더욱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이메일 및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사회에 참여하고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경험과 표현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노인들이 확대 가족과 함께 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독립성과 개인주의가 더 강조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문화적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기대했던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 이상의 문화적, 정서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화적 기대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불편한 감정을 넘어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약화,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로움은 또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로운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노회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자존감 저하, 무력감, 절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 생각이나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은 특히 중요한 정신건강 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외로움은 종종 자기 강화적인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며 사회적 행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을 깨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술 향상, 부정적인 사고 패턴 변화, 사회적 연결 기회 증가 등 다양한 접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에 대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외로움 극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원인 5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극복하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존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 깊고 의미 있는 연결,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대처 전략을 모색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연결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삶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비치는 수천 개의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